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주 정말 많이 추웠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까요? 아니, 저는 유달리 다른 남한우 분들에 비해서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 느낌이에요. 다른 남한자 분들은 되게 가볍게 입고 나가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모자 안 쓰고 후드티 안 입고 나가는 날은 정말 너무 머리가 차가워져서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저번 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생이랑 밥 먹는 얼굴 보면 뭔가 퀭한 얼굴 있잖아요. 너무 이제 혈색 자체가 어두워지니까 살 빠져 보인다고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계시는데 저 요즘 살쪘어요. 저 53kg, 52에서 53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속 50에서 51이었는데 지금 한 2kg 정도 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근육인지 살인지를 모르겠어요. 운동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단백질도 진짜 하루에 계량도 많이 먹고 닭가슴살도 많이 먹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자라면서 마음도 약간 조금 느슨해진 느낌?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항상 초심을 지켜야 되는데 역시 사람은 이래서 안 되나 봐요. 그래도 다시 한번 그러면 이번 주 소통은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번 예전 영상에 올렸던 졸라텍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때 제가 항암 끝나고 그냥 큰 치료가 끝나고 딱 1년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졸라텍스를 연장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이유가 있었죠. 근데 저는 그 잘못된 정보로 희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 고마워. 그 항암을 하면서 난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졸라텍스를 맞는 거라고 생각했었고, 잠시 폐경기 상태로 유지를 해야지만 난소가 그렇게 안 망가진다는 걸로 생각을 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항암 기간만 끝나면은 건강했을 때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좀 빨리 폐경기가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은 운이 좋아서 나중에 운이 좋아서 결혼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였는데 제가 초반에는 너무 멘탈이 나가 있던 상태라서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 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좋아했던 5년을 더 맞아야 된다는 그 말에 되게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앞으로 아기를 못 갖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아기를 가지려고 하면은 이 약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졸라텍스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 재발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그거는 이제 환자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랬구나 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상을 되게 간략하게만 올렸더니만 어떤 시청자분 한 분이 제 아픔을 조롱 아닌 조롱을 하셔서 되게 그때 좀 약간 많이 우울했었거든요. 스트레스 좀 받고 아기를 못 갖는 거냐, 이 약을 끊으면 가질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은 자기랑 결혼하면 아기를 가질 수 있다. 되게 남의 아픈 상처를 이렇게 휘벼 파는 거는 진짜 못된 짓이고, 다행히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몇몇 분이 그분 댓글에 막 뭐라 남기셔서 좀 도와주셨는데 제 유튜브는 제가 혹여나 잘못될까봐 이게 제가 어떤 상태로 될지 몰라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중에
혹여나라는 그것 때문에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건데, 저희 부모님 보시는 유튜브 상에 댓글도 이상한 거 올라오면 저희 엄마 아빠도 진짜 많이 속상하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남의 상처를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보는 거면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는 댓글을 잘 못 보시는 걸 모르세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보시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쁜 마음, 고운 마음 가지면서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다른 유튜버 분들 거도 이쁘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졸라텍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졸라텍스가 딱 한 가지 종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예요. 이거는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폐경기 전인 젊은 층 유방암 환자분들이 많이 처방을 받고 있고요. 폐경 후에도 받는지는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받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안 받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제가 혹여나 만약에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누구는 졸라텍스고 왜 누구는 루프린이야? 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지극히 여기서부터는 제 기준에서 검색을 했고, 그거를 제가 이제 이런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하는 내용이니까, 혹여나 만약이라도 뭐가 틀렸다 그러면은 댓글로 미선님 그거 아니고 이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졸라텍스는 왜 어떤 암 환자가 맞는 건가, 왜 유방암 환자 중에 누구는 맞는 건가 검색해 보니까, 졸라텍스는 폐경 여부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전이가 심한 분들 혹은 그 암 핵 등급 KI 지수가 높은 사람들, 그 분들의 한테만 처방을 내려 진행이 되는 거더라고요. 전이가 없는데 핵 등급이 높으면 졸라텍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둘 다 핵 등급도 높고 그 전이도 돼 있는 상태고, 저는 림프가 심하게 돼서 림프를 40개 정도 다 제거를 한 상태고, 혈관에도 이제 침투가 돼 있던 상태라서 좀 나중에 최종 검사에서도 나쁜 암, 되게 안 좋은 암으로 나온 상태였었거든요. 그래도 무사하게 지금 뭐 큰 치료 딱 끝나고 더 이상 재발이나 전이 이런 거는 없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루프린이라는 약은 그냥 반대예요. 전이가 안 되고 핵 등급도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만 이제 치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르미텍스정이 있고 타목시펜이 있어요. 이것도 또 분류가 틀려지는 건데, 타목시펜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타목시펜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게 막는 약인 거고, 아르미텍스정은 피하 지방 및 부신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를 억제시켜주는 약 성분인 거예요. 둘 다 항호르몬제이긴 하지만 기능이랑 이런 게 조금 약간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졸라텍스랑 루프린이란 주사처럼 그 암 성질 성향에 따라서 교수님 처방해 주는 게 틀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타목시펜이랑 아르미텍스정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랑 같은 라인의 약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여러 종류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 약으로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둘 다 항호르몬제 약은 맞지만 이제 이게 타입에 따라서 처방이 또 틀려지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암 타입이 있고 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저거를 안 하고 난 왜 이거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참
운인 것 같아요. 정말 유방암 환자 다 이게 유방암이라도 다 똑같은 암이 아니고, 똑같은 암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암 성질에 따라서 진행이 어떻게 될지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안 아프게 맞는 걸로 그렇게 위험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 졸라텍스가 길게 맞는 거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기대도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난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는 거라고 생각했었고, 항암하는 동안 항암이 끝나면은 이것 또한 졸라텍스도 끝나서 건강했을 때 난소 기능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운이 좋다면은 정말 행운이 온다면 나중에 늦게 결혼해서라도 애를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었거든요. 근데 기대와 달리 반대로 이렇게 듣게 되니까 앞으로 5년을 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은 재발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임신을 못 하나요? 근데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이 약을 중단함으로써 재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결혼을 하셨냐 그러면은 잘 그러니까 큰 치료 끝나고 시기를 봐서 그 약을 중단한 시기가 오면은 그때 중단해서 그 시기에 임신 계획을 짜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근데 제 주변에서도 몇몇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분 한 분이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저랑 같은 호르몬성이고 자기는 약을 중단을 해서 임신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쁜 애를 낳고 사니까 미선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결혼을 하신 상태라서 그런 기회가 있으신 거고, 저는 그리고 진짜 정말 그 구독자님은 큰 용기를 갖고 하신 거거든요. 이게 재발의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이쁜 아이를 가지시려고 정말 큰 노력과 용기를 내서 하신 거고, 다행히 건강한 아이를 낳고 지금도 되게 투병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가끔씩 이제 인스타로 안부 인사를 주고받긴 하는데, 네. 저도 만약에 제가 뭔가 결혼을 한 상태였다면 가족분들과 정말 진지하게 계획을 짜서 그 구독자님처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심정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다시 할 자신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제 삶이, 제가 이제 앞으로 건강을 찾아가려면 몇십 년을 쭉 가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날에 이제 딱 정리를 끝난 건데, 어떤 분이 조롱 아닌 조롱을 해서 좀 많이 우울했고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남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조롱하고 그 아픈 상처를 계속 막 후벼 파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타인의 아픔을 갖고 즐거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 없지만 간혹 어떤 시청자분께서 오셔서 그렇게 조롱을 하실 때마다 저 좀 지켜주세요. 저도 사람이나 웃고는 있지만 많이 상처받고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좀 저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졸라텍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 중이신 분들 혹은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 암한우님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 것 같은 시간이지만 잘 이겨내시면 어제 일처럼 지나가실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끝까지 잘 버티시고 큰 치료만 무사히 끝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건강해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